안녕하세요. 오늘은 눈부신 성공과 치명적인 매력을 동시에 지녔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역사상 최연소 팀장. 완벽한 실적,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압도적인 존재감. 그녀의 이름은 한세린입니다. 세린은 단순히 예쁜 여자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늘씬하게 뻗은 키,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 자신감 있게 펼쳐진 어깨와 우아한 목선은 보는 이의 숨을 잠시 멎게 만들었습니다. 몸의 곡선을 세련되게 살려주는 정장 차림은 그녀의 커리어 우먼 이미지를 더욱 강조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연스럽게 풍기는 향수와 부드러운 실루엣은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화려함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비밀이 폭로되며 한 사람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세린. 그 이름은 이미 회사 안에서 하나의 상징처럼 통했습니다. 33. 대기업 전략기획팀 최연소 팀장. 성과는 숫자로 증명했고 존재감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침. 로비 자동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몇몇 직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훤칠한 키, 곱게 뻗은 목선, 잘록하게 잡힌 허리선 위로 강조되는 상체의 볼륨감. 마른 체형이었지만 상체는 놀라울 정도로 입체적이었습니다. 슬림한 프레임 위에 대비되듯 강조되는 곡선은 옷 위로도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그녀가 선택한 의상은 부드러운 베이지 톤의 슬림 재킷과 실루엣이 분명한 스커트였습니다. 재킷은 허리를 단단히 잡아주면서도 상체의 풍만한 라인을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천이 미세하게 당겨지며 선이 살아났습니다. 노출이 과하지 않아도 존재감은 분명했습니다. 팀장님 오셨습니다. 인사소리와 함께 고개들이 돌아갔습니다. 세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의 음성은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단정한 재킷 안에서 형성되는 또렷한 입체감이었습니다. 책상에 서류를 내려놓기 위해 상체를 숙이는 순간 시선들이 무의식적으로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급히 모니터를 보는 척했고 누군가는 물을 마시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세린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나를 보고 있네. 그녀는 불쾌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선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회의실. 프로젝터를 연결하기 위해 앞으로 다가가며 재킷 단추를 정리하는 순간 상체 라인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슬림한 허리와 대비되는 볼륨감은 시각적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남성 직원 한 명이 무심코 숨을 삼켰습니다. 이번 분기 전략은? 세린은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발표 중 자료를 가리키기 위해 팔을 뻗을 때마다 재킷 선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상체는 단순히 풍만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균형 잡힌 비율 속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다른 날은 블랙톤의 타이트한 원피스에 롱 재킷을 매치했습니다. 검은 색감은 오히려 선을 더 또렷하게 드러냈습니다. 허리선은 날렵했고 상체의 볼륨은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와, 팀장님 진짜 관리 어떻게 하시는 거지? 실력도 저 정도인데 분위기까지 저러니.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세린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느다란 허리 위로 강조되는 풍만한 상체, 재킷 사이로 형성되는 선명한 굴곡. 이건 내 무기야.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회의 중 의도적으로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자료를 넘기기 위해 살짝 숙이고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교차하고 펜을 떨어뜨린 척 허리를 낮췄습니다. 과하지 않지만 충분히 계산된 움직임. 그 순간마다 공기가 묘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시선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그 반응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 집중해. 나에게. 그녀의 상체는 단순히 풍만하다는 표현을 넘어 이 공간 안에서 가장 강렬한 시각적 중심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선의 중심에는 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본부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밖에서는 냉철한 전략가와 부하 직원이었지만 둘만 남는 순간 관계의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50대 본부장 민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린 팀장, 요즘 위에서 당신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세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쪽인가요? 물론이죠. 내가 밀고 있으니까. 그 말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거리 침범이었습니다. 세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이 사람은 확신을 원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저는 겁날 게 없어요. 눈빛은 정면이었습니다. 부드럽지만 계산된 각도. 민석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오피스룩 위로 형성되는 또렷한 실루엣. 긴장한 듯 보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자세. 그 시선을 세리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 보고 있어. 나를. 그녀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저 이번 인수건 제가 맡고 싶어요. 그건 임원급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더 하고 싶어요. 짧은 정적. 세리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본부장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잖아요. 민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당신은 참 영리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린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습니다. 권력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본부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밖에서는 냉철한 팀장 한세린이었지만 둘만 남는 공간에서는 다른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저 어땠어요? 세린은 보고서를 건네며 일부러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재킷은 몸선을 따라 정교하게 재단되어 있었고 잘록한 허리 위로 강조되는 상체의 볼륨은 움직일 때마다 분명한 실루엣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시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세리는 그 짧은 정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확신을 줘. 제가 너무 무리한 건 아니죠?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평소 회의실에서의 또렷하고 단단한 어조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의자 옆에 서서 상체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거리는 가까웠고 향수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민석은 보고서를 넘기면서도 그녀를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의 눈빛이 짙어졌습니다. 세리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공간의 흐름을 쥐고 있다는 감각. 그녀는 일부러 의자 옆에 앉으며 다리를 교차했습니다. 재킷 아래로 형성되는 또렷한 곡선이 강조되었습니다. 나를 보고 있어.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였습니다. 권력과 욕망이 교차하는 지점.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참 영리해. 그 말은 인정이자 경고였습니다. 세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인정받고 싶어요. 제 자리 확실히 갖고 싶어요. 눈빛에는 열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석의 손이 잠시 그녀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전류처럼 감각이 스쳤습니다. 세리는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녀는 그의 손길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서서 시선을 놓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 저 믿으시죠? 믿습니다. 그럼 저도 본부장님 믿을게요. 그녀의 말은 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거래가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임원회의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인수합병 총괄은 한세린 팀장이 맡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세린은 담담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강한 전율이 일고 있었습니다. 해냈어. 결국 그날 밤 다시 둘만 남은 본부장실. 축하해요, 세린 팀장. 다 본부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요. 당신이 나를 움직였죠. 그 말에 세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분위기, 권력을 자극하는 눈빛과 태도, 그 모든 것을 조합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하지만 그 짜릿함 속에는 불안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지나 사무실로 들어왔고 몇몇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의 온도가 이상했습니다. 낮게 깔린 속삭임, 빠르게 접히는 모니터 화면. 세린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메신저 창에 떠있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팀장님 게시판 보셨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익명 게시판.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최연소 팀장의 실체. 마우스를 올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클릭. 본문은 길었습니다. 겉으로는 능력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본부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특혜를 받아 승진했다. 그리고 그 아래 사진. 첫 번째 사진은 늦은 밤 본부장실 불이 켜진 모습이었습니다. 시각은 밤 11시 47분. 두 번째 사진은 복도 CCTV 캡처. 민석과 세린이 단둘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대. 확대된 이미지에는 민석이 그녀의 어깨 쪽으로 몸을 기울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도상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세 번째는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찍힌 사진. 출장이라고 보고했던 날.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장면. 민석의 손이 그녀의 허리 뒤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보호하는 듯, 혹은 소유하는 듯. 그 아래에는 메신저 캡처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건은 내가 위에서 정리할 테니 걱정 말아요. 본부장님만 믿어요.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맥락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충분히 의심을 살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뒤가 있었네. 몸값 제대로 했네. 실력 좋은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절에서 그렇게 빨리 올라갔구나. 스크롤을 내릴수록 비난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회사 이미지 망신이다. 저런 사람이 팀장이라니. 세린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게 다 공개됐다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니터 속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자신이었지만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 본부장님 게시판 보셨어요? 짧은 정적. 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사진이 너무... 지금은 가만히 있어요. 단호했습니다. 가만히요? 이게 가만히 있을 일이에요? 괜히 대응하면 더 커집니다. 괜한 행동하지 말아요. 세린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럼 우리 관계는요? 침묵. 그리고 낮은 목소리. 지금은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선을 그어야 한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본부장님, 저는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말아요. 회사 일입니다. 통화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리는 한동안 휴대폰을 쥔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버린 거야? 이렇게 쉽게?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며 속삭였습니다. 봤어? 응, 사진까지 있던데. 진짜라던데? 그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하는 복도. 사람들의 시선이 노골적이었습니다. 존경이 사라진 자리에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일부러 들리게 말했습니다. 실력 좋다는 말 믿은 내가 바보지. 또 다른 목소리.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네. 세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곧게 들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직접 하세요.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의실에 앉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건가? 나를 그렇게 봤던 거야?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자신감을 주던 실루엣이 이제는 누군가의 비난 근거가 되는 듯 했습니다. 몸으로 올라간 거라던데.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존감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완벽하게 화장된 얼굴. 하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진짜로 실력으로 올라온 게 아니었던 건가? 처음으로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부러 피하는 것이 더 선명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 나만? 민석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말은 곧 그녀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권력을 나눌 때는 달콤했고 위기가 오자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세린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이용한 줄 알았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자신이 더 약자였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수치심과 함께 잔인하게 자존감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수군거림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들리게 말하는 목소리들. 세리는 로비를 지나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소리에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시선은 따라왔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경도 동경도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인 평가, 경멸. 자리에 앉자마자 남성 팀원 둘이 크게 웃었습니다. 야, 그 게시판 글 봤냐? 봤지. 대박이던데. 일부러 들리게 말했습니다. 세리는 모니터를 켜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보고서 마감입니다. 준비됐죠? 차분한 목소리. 그러나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남성 팀원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희는 실력으로 해야죠. 팀장님처럼 쉽게는 안 되니까.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말은 웃으며 했지만 의도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업무 이야기만 합시다. 짧고 단단한 말투. 그러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다른 쪽에서 여성 팀원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지? 진짜 뻔뻔하다. 나 같으면 회사 못 나와. 그녀를 힐끗 보는 눈빛.
마치 더럽혀진 무언가를 보는 듯한 시선. 그 시선이 피부 위로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세리는 등을 곧게 폈습니다. 어깨를 더 당당히 세웠습니다. 무너지지 마. 지금 울면 끝이야. 회의 시간. 프로젝터 화면 앞에 섰습니다. 예전과 같은 자리.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려는데 뒤에서 낮게 들리는 목소리. 그래도 본부장님 취향은 확실하네. 작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더 높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노골적으로 그녀를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엔 동경이 섞여 있었다면 지금은 값싼 평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팀장이야. 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흩어졌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 누군가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진짜 대단한 멘탈이네. 저 정도면 프로다. 비웃음.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턱에 힘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울면 진짜 끝이야.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 자리 비우겠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척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화장, 또렷한 아이라인. 그러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한 방울, 참고 있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숨이 거칠게 나왔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지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봐?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당당하고 도도하던 팀장.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던 여자. 지금은 혼자 화장실에서 무너져 울고 있는 사람. 나는 진짜로 열심히 했는데. 하지만 그 말조차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시간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 오직 그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쥔 채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세린이라는 이름이 지탱해오던 모든 자존감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린은 옷장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단정함을 택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짙은 블랙톤의 슬림한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몸의 선을 따라 밀착되는 디자인. 허리 라인은 더 또렷했고 상체의 볼륨감은 이전보다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풍만한 가슴의 골이 다 드러났고 속이 다 비치는 블라우스에는 핑크색 브레이저가 적나라하게 QHDUTTMQSLEK. 핑크색 치마는 너무 타이트해서 엉덩이 라인이 다 드러났습니다. 재킷은 일부러 걸치지 않았습니다. 목선은 길게 드러났고 움직일 때마다 실루엣이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 눈가의 붉은 기는 가려졌고 립스틱은 어제보다 짙었습니다. 그래. 짧은 한마디. 숨지 않아. 피하지도 않아.
하이힐을 신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로비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또 가.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선을 따라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와, 오늘은 더하네. 저 정도면 일부러 아니야. 진짜 뻔뻔하다. 혀를 차는 소리. 노골적인 한숨. 여성 팀원 둘이 서로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상황에서 저걸 입고 나오네. 대단하다 진짜. 남성 팀원 하나는 고개를 젓다가도 결국 시선을 완전히 떼지는 못했습니다. 세리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선, 비난과 경멸,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욕망의 흔적.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또렷했습니다. 어제 화장실에서 무너져 울던 얼굴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래, 날 욕해. 마음껏. 하지만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 이야기는 성공의 이면, 권력과 욕망의 위험성, 그리고 무너진 뒤에도 선택할 수 있는 태도에 대해 말합니다. 무엇이 옳았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